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의 사태 정말 여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문재인이겠죠. 그런데요, 이낙연 총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말로는 문재인과 선을 긋고 총리도 그만두려고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우리의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정당 전문가이신 전옥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총리하면서 대선 주자 1위, 국건이 고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황교안 대표랑 엎치락 뒤치락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어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현 상황을 아마 취임 이후 최고의 위기 국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아주 좋은 카드를 우리 국민들한테 내보여가지고 현재 조국 사태의 후유증을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우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이 위기 국면으로 작동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과 조국이 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 관심, 그 지지를 한 칼에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여권 내에서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많이 얻으면서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말하자면 전면에 이제 내세워야만이 지금 위기 국면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낙연 총리하면 어떻든지 간에 최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대권 주자 잠룡 1순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뭐 금년도 들어와서 한 대여섯 달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1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정권이 위기 국면에 돌입하면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속을 세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워낙 이 위기가 크고 자칫 잘못된 위기 국면이 굉장히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6달밖에 안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하고 바로 이어지면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폭망의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에도 이 총리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좀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브랜드를 이제 정부 안에만 갖고 있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총리도 본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감각과 센스도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 총리한테,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솔직히 현재 민주당 대표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설화도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설화 같은 것도 이낙연 총리는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이낙연 총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그리고 또 이 스마트하게 이 국정을 운영해오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 여권 안에서는 좋은 카드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보는데, 본래 상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막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을 해서 내놨는데 막상 시장에 내보면 이게 또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 자체가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에 1등을 고수해왔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지금 운동량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의 좋은 상표라고 하는 이낙연 카드가 만약에 총리 자리를 내놓고 일선에서 바로 내년 4월 총선 대표 간판급 주자로 뛰게 시키거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상 선거를 지휘하게 만들었을 때 그 상품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기조, 이런 걸 본다면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여권에서는요, 처음부터 이낙연 총리 그냥 런닝메이트 수준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색무취하고 뭐 안정감이야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선할 때는 안정감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뭐 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특이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바로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로는 북한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 북한을 다루는 데서는 국민적 지지와 그리고 위기관리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탁월한. 지금 흔히 얘기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 총리가 이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거하고 이 국가 안보 상황에서 결정적인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는 특히 이런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해서는 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주로 민심 민생 관련 동향, 이런 국내 순수 행정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외교안보 국방이 중차대한 국정 중요
현안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름대로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경험과 그런 노하우,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이걸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는 이낙연 총리가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가 지금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의 생각을 잘못 읽은 현 정부의 무능한 그런 외교안보 라인, 국정운영 능력. 그러면 이런 현 정부가 외교안보를 아무리 청와대가 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장악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총리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각의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총리예요. 그래야죠.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총리는 주례보고도 있잖아요. 국무회의도 해야죠. 국무회의도 하고 많은 그 채널이 있어요. 청와대하고. 그리고 장관들하고 언제든지 대화하고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이렇게까지 정말 사상 최악의 파탄으로 빠지게 한 데 대해서 총리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그 위기 국면 과정에서, 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총리는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 대권 주자가 됐든 아니면 대권까지 가기 전에 내년 4월 선거가 있으면은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안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의 역할을 해왔는지 이제 아주 냉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외교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특히 국제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커요. 이렇다고 본다면 내년 선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보면 흔히 이제 간판 지역이 종로로 돼 있잖아요. 정치 1번지. 과거에 대권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로 일가에서 한번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세균 현 의원을 총리로 해가지고 발탁해서 말하자면 상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 불만을 또 잠재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에서 여러 번 해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을 그대로 받으려면 정세균 총리 잘 대우해줘야죠. 예. 그래서 총리로 올리고 그 자리에 말하자면 이낙연 총리를 말하자면 주어가지고 이제 후계자 군에 영입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눈에 보이게 대우를 해줄 경우에는 우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종도 가려고 주민등록까지 다 옮겨놓고 평창동 가서 산다면서요. 아니 평창도 살고 있고 자기가 나 우리 부인이 거기 가라 해서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임종석은 누구가 보더라도 친문의 핵심인데, 그러면 사실 이낙연 총리를 친문으로 보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친문 대 약간의 덜 친문 사이에 또 내부 잡음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총리를 그만두면 이 가시밭길을 가는 그런 길도 하나 나와 있는 건 아니냐. 꼭 비단길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외교안보 문제 얘기하셔서 그런데요. 막상 지금 또 일본에 가는 거는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 정대철 만나서도 형님 비밀인데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낙연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본을 가고 또 일본 갔다 오면 그만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외교안보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를 해외에 이렇게 파견할 때 이 정상급 외교를 하고 있고, 총리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투톱으로서 이 정상 외교를 할 능력과, 그리고 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본인을 대신해서 정상회담급 수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회를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차기 이 잠룡을 키우는데 대통령이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라 이런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한일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사상 최악의 국면에서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현 여권 안에서는 이낙연 총리 말고서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왕측이식에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이낙연 총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현 정권이 지금까지 일본 관계를 굉장히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을 잘하고 일본 안에 네트워크가 좋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몇 번 만난 것 갖고는 큰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수상과 만나는 것 자체도 내년 총선에서 뛰든 아니면 자기 대선을 노리든 이낙연 총리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외교적 활용 가치가 있는 그 소재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총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지금 총리실에서는 물론 강력히 부인했지만은 국내 일정까지도 조정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두어 달 전에 이미 총리가 사표를 내겠다 이런 의향을 표출을 했는데 반려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이게 10월 중순이잖아요. 예. 그러면 12월 달 뒤에 뭐 국정감사 지금 내일 모레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개각 문제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낙연 총리 그 교체한다는 선 지난번 개각 때도 다 나왔잖아요. 예. 몇 차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장수 총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차기 개각 때, 요 다음 개각 때는 반드시 교체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 이낙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거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일간에서는 왜 이 조국을 사퇴시켰느냐, 그 이해찬이냐 이낙연이나 살펴내라 이런 또 친문진영에서의 또 이 비판과 야유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사태가 굉장히 이게 양칼해요.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한테 지지받는데 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참 친문진영, 친문한테는 지지를 받아요. 예. 자기네끼리 집토끼들한테는 지지를 받지만 산토끼들한테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는 집토끼, 산토끼 다 섞여져 갖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사태 국면에서 총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것도 다 우리 언론이 가만히 두겠어요. 다 취재 나오지. 그렇다고 본다면 총리에 상응하는 그리고 이 성난 민심에 상응하는 역할을 총리가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볼 거는 없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미적미적 되고 그 대통령 눈치를 좀 많이 봤다.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상품 가치가 현격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낙연 총리도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상품에 불과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럼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면은 이낙연도 같이 몰락해야 될 텐데 지금 와서 발을 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아직 꿈을 꾸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낙연을 크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시민이나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김경수나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월 25일에 우리 애국시민들 모여서 문재인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빠른 속보 보시려면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는요, 이제 100만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 200만, 1000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론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과 구독 버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